안녕하십니까 동지들. 금속나바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울산 연세에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금속나바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현장으로부터 그동안 통사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요런 임금이 통사임금에 포함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장 사례를 통해서 통사임금에 그동안 빠졌던 것이 통사임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지난번 저희 금속나바시 영상이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작년에 나왔던 대법원 전원일치 판결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그동안 통사임금 판단 요건에 포함되었던 고정성이 빠졌다. 이제 더 이상 고정성은 통사임금 판단 기준이 아니다. 두 번째, 소급표는 없다. 현재 소송을 하거나 이 판결 외에 이후 소송 들어오는 것은 예전 판결로 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왜냐하면 이 판결에 따라서 적어도 3년치의 임금 체불이 생기고 이 임금 체불에 대해서 소송들이 많아질 것을 두려워해서 아니면 너무 걱정하셔서 우리 아마 대법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선 정기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정기성이 충족한다라고요. 일률성이라는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과 기준에 달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률성 조건이라고 하고, 세 번째 고정성 조건은 예전 전원합의 판결에 의해서 고정성 조건은 지급 기준과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정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급해 최소 근무 일수 조건이 있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해서 통사임금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 임금을 지급할 때 재직하고 있어야만 이 임금을 준다라고 하는 재직자 조건이 붙은 임금은 통사임금이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해서 통사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이번 대법원 합의 전원할치 판결에서 이 고정성은 통사임금의 판단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성을 충족하고 모든 노동자 또는 일정한 조건과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이 일률성만 충족해도 통사임금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임금 볼게요. 우리 사업장에 현재까지 이 통사임금은 뭐였냐? 기본급 더하기 자격급 더하기 직책급 요 세 가지만 통사임금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우선 정액으로 지급 교통비는 모든 노동자에게 일률성 충족합니다. 지급을 매월 정기적으로 얼마를 20만 원을. 그런데 그동안 통사임금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왜?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해라고 해서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해서 통사임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뭐다? 고정성은 통사임금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정기성과 일률성만 놓고 판단해라. 그래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그러니까 그동안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해라고 해서 통사임금이 아니었던 교통비는 이제 일률성과 정기성을 충족하니까 통사임금으로
포함되는 거죠. 두 번째, 중식비도 똑같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매월 20만 원. 그동안 안 된 이유가 뭐다? 15일 이상 근무해야죠. 그래서 이 15일 이상 최저근무일수 이상 조건으로 인해서 통사임금이 아니었던 것이 이제는 이것이 빠지니까 모든 노동자 일률성, 매월 정기성. 그러니까 매월 지급하는 20만 원인 중식비도 통사임금에 들어가는 거죠. 창립기념일 9월에 연간 100만 원을 줍니다. 누구에게? 매월 모든 노동자에게. 그런데 모든 노동자 일률성 9월, 매년 9월마다 그러니까 정기성이 충족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안 된 이유가 뭐다? 이 창립기념일 100만 원을 지급할 때 재직하고 있어야만 줘라고 하는 재직자 조건으로 인해서 통사임금이 아니었지만 이것이 싹 빠지니까 누구에게? 모든 노동자 일률성. 언제? 1년마다 한 번 9월 정기성. 그래서 이 창립기념일 시간 100만 원도 통사임금. 역시 명절 축하금 모든 노동자에게 설과 추석에 각각 150만 원씩 지급했어요. 연간 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안 된 이유가 뭐다? 재직자 때문에. 근데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설 추석에 주는 각각 150만 원씩 주는 명절 축하금도 이제 통사임금. 피복비도 모든 노동자에게 언제? 4월과 10월마다 4월에 35만 원, 10월에 35만 원, 연 70만 원을 피복비로 줬는데 그동안 안 된 통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재직자 조건 때문이었다. 이 재직자 조건에 빠졌기 때문에 이 70만 원도 연간 이제 통사임금. 그리고 연중 사용하는 280만 포인트 복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 1년. 저는 이 복지 포인트도 통사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언제? 2019년 8월 22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책 2018-48785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선택적 복지제도는 비록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임금이 아니다. 그래서 임금이 아니니까 당연히 통사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판결이 나왔어요. 우리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포인트 받으면 복지 쇼핑 사이트 복지몰에서 들어가서 쓰고 그거를 뭐 청구를 하던가 혹은 내 복지 포인트 차감되거나 이러한 선택적 복지되던 이 복지 포인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임금이 아니고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사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는 이 입장과 좀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 포인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정분할 날 모든 노동자에게 1년 30만 원 주는데 이거는 실비전에 내가 쓰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내면 준다고요. 이렇게 실비 변상적 임금 혹은 은혜적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사임금이 아니다. 그래서 교통비, 중식비, 창립기념일, 명절 축하금, 피복비까지는 통사임금이 그동안 해당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통사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래서 20만 원 월, 20만 원 월, 그러니까 40만 원. 이걸 연 100만 원, 연 300만 원, 연 7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더하기 300만 원 더하기 70만 원, 470만 원을 월로 환산해줘야 통사임금을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 사업장의 임금 중에서 정액만 이렇게 정률도 있습니다. 정률도 보면 기본 성과급을 즉 기본급 더하기 자격급 더하기 직책급을 더한 요 금액에 3월, 5월, 9월, 10월에 각각 100%씩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했어요. 그래서 취업규칙에는 이거를 통사임금의 100%를 3월, 5월, 9월, 10월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통사임금 뭐였다? 기본, 자격, 직책만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모든 노동자에게 3월마다, 5월마다, 9월마다, 10월마다 즉 일률성과 정기성을 충족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죠. 예전에 왜 제자 조건 때문에 빠졌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기본성과급 400%는 어떻게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한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에 변동성과급이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언제 2월과 8월에 지급을 해요. 그런데 최소 110%에서 최대 150% 사이에서, 즉 내가 몇 프로는 110%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못 받아도 110%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노동자는 150%를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동되는 것은 최소 지급분, 즉 110%, 두 번이니까 220%, 적어도 내가 220%는 받게 되니까 이 220%는 어디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몇 프로? 220%, 즉 최소 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그동안 통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는 제시자 조건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빠졌다. 그래서 이 220%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거죠. 특별성과급은 모든 노동자에게 1월과 10월에 줍니다. 그런데 못 받는 노동자도 있어요. 0%부터 100%예요. 어떤 노동자는 100% 받아요. 어떤 노동자는 못 받아요. 이렇게 0%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성과급은 통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적어도 이 변동성과급처럼 최소 지급분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가정의 날 모든 노동자에게 5월에 모든 노동자 일률성, 5월마다 정기성 몇 프로? 50%. 이거는 통상에 해당. 자기개발비 각각 50%씩 4월과 7월 모든 노동자 100% 통상에 포함되는 거죠. 복지연금 모든 노동자에게 매월 15%, 연하면 180%. 이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래서 400% 더하기 220% 더하기 0% 이때 빼고 50% 더하기 100% 더하기 180% 더하면 몇 프로? 950%의 연간 기본급 더하기 자격급 더하기 직책급에 해당되는 금액의 950%가 통상임금 포함되는 거죠. 다음에 그 연이니까 나누기 12월로 하면 몇 프로? 79.16%는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선 우리 A라는 노동자가 작년 12월 때 받은 임금이에요. 기본급을 얼마 받았냐? 93만 2,400원. 자격급 55만 3,500원. 직책급 75만 4,600원.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기본 자격 직책만 통상임금이었기 때문에 얼마? 224만 500원이 통상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가 작년 12월에 연장근로 10.5시간, 야간근로 27시간, 휴일근로 16시간 했어요. 그래서 월 통상임금을 몇 시간으로? 183으로 나누고 곱하기 1.83 해서 연장근로 시간이 10.5시간, 금액이 23만 5,253원이 나왔습니다. 야간수당은 월 통상임금에 183시간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0.7 곱하기 27시간 23만 1,396원을 받았습니다. 휴일 근로수당으로 월 통상임금 224만 500원을 183시간을 나누고 곱하기 1.83 하고 휴일 근로 16시간을 곱해보니 35만 8,48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 동지는 연장 근로수당으로 23만 5,253원, 야간 근로수당으로 23만 1,396원, 휴일 근로수당으로 35만 8,48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다르죠. 다른 사업장하고. 왜? 왜 183시간으로 나누지? 왜 1.5가 아니라 1.83이지? 왜 야간 근로수당 0.5가 아니라 0.7이지?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장이 3조 3교대를 해요. 24시간 나누기 3, 8시간. 각각 A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8시간, B조 8시간, C조 8시간. 그런데 근기법상
4시간에 대해서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 이 사업장은 소정근로 시간을 7시간으로 보고 플러스 1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월 소정근로 시간 하루 7시간 곱하기 5일 몇 시간? 35시간. 하루 소정근로 시간 7시간. 이거는 여기 가로가 있어야 됩니다. 가로가. 예. 1년 365일은 52주 하루. 요거는 1주니까. 이 43시간, 42시간 곱하기 52주 더하기 7시간, 이건 연간입니다. 이 시간을 나누기 12월로 하면 몇 시간? 182.58시간. 즉, 그래서 183시간을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기존 시간수로 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3교대를 하다 보니까 8시간 근로 중에 노동 중에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빼니까 하루 7시간을 소정근로 시간으로 보고 이것을 주당 35시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35시간 하루 1년 365일 하루 남으니까 주일이 있으니까 주 7시간. 이것을 42시간 곱하기 52주. 여기에 이걸 더해서 나누기 12 하니까 몇 시간? 182.58시간이 나왔고, 이 사업장은 통상임금 계산을 산정 기준 시간을 183시간을 한 거죠. 그리고 취업규칙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1.83을 지급한다. 초과근무시. 연장근로 혹은 휴일로 하면 1.5, 150%가 183%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간도 10시부터 오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 근무에 대하여 일항을 준용한다 해서 1.83에 나누기 해서 70%를 지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183시간, 183%, 70%가 근무 형태와 취업 규칙에 따라서 나왔던 거예요. 연차도 되겠어요. 연차도 보면 연차 180시간을 나누고 1.83을 진다. 이렇게 취업 규칙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월 통상임금 나누기 183시간 그리고 1시간에 대해서 1.5%가 아니라 1.83%를 야간 근로인 경우에는 0.50%가 아니라 70%를 지급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의 통상임금이 아니었던 금액이 아니었던 것이 통상임금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액으로 지급한 매월 지급한 20만원 더하기 20만원 연 470만원 나누기 12하면 얼마? 79만 1660원이 이제 통상임금으로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까 950% 즉 기본 자격 직책을 더한 224만 500원에 해당하는 9.5% 곱하기 나누기 12하면 177만 3,729원. 그래서 기존 통상임금 224만 500원에 79만 1,666원. 그 다음에 정률인 이 950%에 해당되는 177만 3,729원을 더하면 얼마? 480만 5,895원이 이제 통상임금이죠. 224만 500원이 아니라 얼마? 480만 5,890원. 이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시 계산. 224만 500원이 아니라 480만 5,895원으로 계산했더니 연장 23만 5,253원이 아니라 50만 4,619원. 휴일 35만 8,480원이 아니라 76만 8,940원. 야간 23만 1,396원이 아니라 49만 6,943원. 그래서 차액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면 94만 5,376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거죠. 그냥 이 사업장에서 그대로 183시간으로 휴일 연장 1.83으로 야간 0.7로 계산하면 어떻게?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94만 5,376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통상임금 소송을 할 때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야, 니네 법대로 판단
심사위원회 보니 통상임금이 아닌 것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한다면 통상임금 산정 시간 혹은 할증률도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결이 있어요. 과연 183시간으로 나눈 것, 1.83을 곱해서 지급하는 것, 0.7을 곱해서 야간 수당을 결정한 것이 맞냐? 그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세아베스틸 대법원 사건 판결문을 입수한 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지들께서는 다음번 영상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하는 것은 제가 그냥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엑셀로 계산하면 끝절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 동지들 안녕.